네, 10주차 두 번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경영 전략을 이제 수립하는지, 아까 모형은 큰 덩어리에서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세스로 나가는지에 대한 전략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사명과 비전을 먼저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환경을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의 분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전략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 자, 하나씩 한번 세부적으로 좀 한번 알아보면은, 사명이라고 하는 건 뭐 조직의 현행 목표의 종합적인 개념이죠. 미션.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조직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자,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의 원칙 방향성입니다.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피터 드러커의 가치, 5가지 질문을 통한 4개의 가치를 좀 한번 알아봤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명이라고 또 표현을 또 하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경영 철학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한다는 거. 자,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조직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자,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을 했을 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이러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줘야 될 지향성, 방향성 등을 결정하는 하나의 모습체다. 보이는 미래의 자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바로 비전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자, 이제 사명하고 비전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목표를 설정하게 되죠. 목표의 설정은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정이 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일정 기간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뭐 1년짜리 목표인지 아니면 뭐 분기별 목표인지 아니면 뭐 3년짜리 목표인지 장기적인 뭐 5년이 넘어가면 이제 장기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목표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시장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주 목표라는 거는 좀 변동도 될 수 있습니다. 최초에 세운 거에서 탄력적으로 아주 신축적으로 목표는 좀 변화가 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 지금같이 코로나라는 참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 시장의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에서 세웠던 여러 가지 목표에 대한 거 반드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한 작년 11월 정도에 2020년도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쯤은 한번 수정 조금 더 빨리 좀 했었어야죠. 저번 달이나 저저번 달 정도 좀 목표에 대한 수정이 좀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분석 단계입니다. 자, 조직을 먼저 우리 내부적인 조직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조직과 관련된 외부적인 여러 가지에 대한 환경을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 또 한번 해봤죠. 스왓 분석 뭐 이런 것도 한번 통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파나소닉에 대한 예를 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파나소닉이 이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죠. 이 파나소닉이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소형 주택의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보고 이 전자제품의 아예 소형화가 무엇인가 이제부터는 고객들의 트렌드에 맞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환경 분석을 통해서 전자제품을 좀 소형화하는 제품으로 출시를 했다. 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경영 전략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고 경영 전략의 과정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나간다 하는 거. 자,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데 일단 목표의 달성 여부가 중요하죠. 전략을 아주 최고 하이 클래스급으로 아주 빡시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달성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달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설정을 해놓고 전략도 좀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대전략이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이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 예, 축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전략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환경 분석을 통해서 지금 우리 조직을 둘러싼 여러 주변 환경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의 포지션을 지금 현재 성장 포인트로 잡을 건지 아니면 유지를 위한 안정화 포인트로 잡을 건지 아니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축소 전략을 잡을 건지에 대한 것들이 전제적으로 분석이 끝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나고 나면은요, 전략은 항상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의 지역적이고 단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자원의 배분, 그리고 뭐 BCG 매트리스 등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믹싱 전략을 취한다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은. 그렇게 해서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단계는요. 전략을 이제부터 이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자, 경영학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제가 뭐 수십 번도 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천 학문입니다. 실천. 계획만 세우고 말면 그건 땡이에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전략을 수립했으면 그것을 또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과정으로 실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이 또 중요하냐 하면은요. 이게 활동이 일어나는데 무엇인가가 좀 더 활발하고 긍정적으로 활동이 목표를 향해서 활발하게 좀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리더십이라는 부분 그리고 조직이 그러한 전략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를 받쳐주기 위한 조직의 형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자, 그리고 얼마나 이 네트워킹을 활용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잘 받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의 실행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실행 단계에서는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좀 써 놓은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략을 또 평가. 예, 자, 우리는 뭐 항상 피드백이죠. 예,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또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이 생긴다고 한다면 다시 또 백턴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보완 수정해서 다시 새로운 실천 전략을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경영 전략이 의도된 대로 원래 최초의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하자는 거. 자, 그랬을 때 뭐 문제가 있으면 이것에 대한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친다는 거. 자, 한번 전체적인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과정은 사명과 비전을 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 분석을 통해서 아주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한 건 여러분들 흐름 정도 쭉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이번 슬라이드는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마트의 생존 경영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케이스를 알아볼게요. 예, 경영 전략에 대한 케이스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나오는 것들이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위기에 처해 있다. 예, 그래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경영 전략을 세운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쟁이 아주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무엇인가의 전략을 세운다는 것. 자, 대형마트, 이마트가 있죠. 예, 그리고 홈플러스가 있고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매출액입니다. 예, 2016년도, 2017년도 이 3개 회사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 예,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에 따르면 뭐 그 전부터도 많은 부분이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 2016년도, 17년도는 아예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이제 회사들은 이것에 따른 나름대로의 새로운 경영 전략을 내놓게 된다는 거. 자, 이마트는요, 지금 현재 오프라인 매장이 158개입니다. 예, 그리고 위에 있는 3개 회사 중에서 매출액이 1등을 달리고 있다는 거. 하지만 뭐 얘네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경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거. 그래서 이 158개 오프라인 매장을 개별 매장별 평가를 해서 평가 이하 점수 이하가 된다 하면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다운사이징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없앤 부분에 대해서는 이커머스 온라인 쪽으로 투자를 해서 온라인 매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전환을 하게 된다는 거. 자, 이마트의 전략이었고요. 이건 홈플러스입니다. 자, 홈플러스는 오프라인 매장 자체에 대한 숫자는 뭐 내버려 두는데 이 매장 자체에 대한 것을 이제 혁신을 한번 가져오겠다. 어떤 혁신? 공급 사슬에 대한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전술로 우리는 신선 품질 혁신 제도를 가져오겠다. 자, 이제 농사를 지시는 분들과 직거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유통망도 다 사글이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신선 품질 혁신 제도 그리고 여기에 맛 여러 가지 품질 등등이 무엇인가 고객에게 불만족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100% 환불을 해주겠다 하는 전략으로 홈플러스는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 자, 홈플러스의 공급 사슬 전략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한 신선 품질, 신선 품질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먹게 되는 여러 가지 야채, 그리고 뭐 음식료,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치중을 좀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번엔 이제 롯데마트입니다. 롯데마트는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겠답니다. 블루오션 전략을 들고 나옵니다. 자, 얘네가 세운 새로운 시장은요, 건강, 그리고 1인 가구, 여기를 타켓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빗이라는 건강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게 되고요. 비타민과 같은 뭔가 건강 보조 약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판매를 좀 늘리는 뭐 이런 방법. 그리고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 그래서 롯데마트에서는 이러한 건강 그리고 1인 가구를 타켓으로 한 블루 오션 전략으로 새로운 경영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누가 과연 이 시장을 정복하게 될 것인지 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략이 만들어졌으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이 이후에 보면은 승자가 결판이 나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전략이 이제 얘네가 해놓은 것 중에 이제 가장 유효한 전략이었느냐.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나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정말 고객에 맞춰서 제대로 실천을 했느냐.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 하는 거. 자, 우리는 경영 전략의 과정이라는 부분을 전 슬라이드에서 배웠습니다. 자, 많은 과정을 거쳐서 나가지만 그 중에서 마지막 단계에 있었죠. 우리가 실행을 하고 실천을 하는 부분. 전략이라는 것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천 과정 중에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면 빨리 그것을 피드백해서 수정 보완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으로 이 본 슬라이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요. 서커스입니다. 서커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경영 전략을 좀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태양의 서커스라는 서커스단입니다. 자, 캐나다 퀘벡에 1984년도 단원 20명이 출발을 한 회사입니다. 태양의 서커스. 자, 얘네는요, 처음에 출발을 하면서 동물을 과감하게 빼버립니다. 기존에 있는 서커스에서 나왔던 동물. 그리고 여기에 얘네는 서커스의 연극이라는 것을 접목을 시킵니다. 아주 신선하죠. 연극이라는 것을 접목을 시켜서 아주 84년, 85년, 86년까지 엄청나게 성황을 누립니다. 자, 근데 이제 새로운 컨텐츠가 계속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번만 보고 나면은 식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1987년도부터 이 회사는 경영 위기가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 자, 얘네는 이제 고민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입니다. 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얘네가 선택한 전략은요, 바로 블루 오션 전략입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자. 서커스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자입니다. 자, 그러면 서커스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자인데 어떤 분야를 개척했느냐? 자, 뮤지컬과 스포츠를 결합시키자. 우리 서커스에. 그래서 이 뮤지컬과 스포츠를 결합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줄이는 방법. 이러한 방법에 대한 블루오션 전략을 선택을 했다는 거.
자,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적으로 세상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뭐 이렇게 정의를 또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는 현재 직원이 4,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은 1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서커스 하나만 가지고요. 자, 누적 관객이 1억 5천만 명. 자, 얘네가 세웠던 전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웠던 전략, 블루오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세부적으로 차별화 전략도 쓰면서 비용도 절감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고객의 여러 가지 좋은 반응을 얻게 만들었던 태양의 서커스. 자, 이거 뭐 PDF로 가시면 이게 태양의 서커스에 대한 홍보 영상이에요. 아주 짧습니다. 한 1분 정도 되는데, 자, 태양의 서커스라는 이 서커스를 가지고 경영 전략을 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이 됐든 위기라는 것은 다 올 수 있다는 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 이거 정말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영 계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소주제에서는요, 경영 관리, 그리고 경영 전략,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좀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다는 거. 그리고 이 1번, 2번, 3번에 대한 소형 주제들은 앞으로 나올 계획, 조직, 지휘, 통제, 경영의 관리 기능들이죠. 이 부분들의 상당 부분 많이 녹아져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는 게 좀 더 낫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치에 대해서 뭐 싸잡아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 얘기죠. 자, 경영 계획, 뭐 모든 분들이 뭐 계획 다 세우셔 보셨죠? 계획. 계획을 왜 세우시나요? 한번 또 우리 서영호 선생님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계획이라는 걸 도대체 왜 세우시나요?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내가 미래에 어떠한 것을 좀 한번 다 이뤄보고 싶다.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거를 세우게 된다는 거. 뭐 그 계획에는 뭐 시간적으로 나 다음 달에 뭐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분기별로 또는 반년, 1년 뭐 그 이상으로 쭉쭉 해서 내 10년 뒤에는 뭐가 돼 있겠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런 때 계획이라는 걸 세운다 하는 거죠.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경영 계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계획은요, 정의죠. 경영 계획은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한 동태적인 행위 과정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경영 계획에 대한 정의. 자, 이 문장에는요, 아주 개념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다. 모르죠. 뭐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지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더 나은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 조직의 모습을 만들고 말겠다. 자, 그런 의지를 담아서 미래에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이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경영 계획에 녹아져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 첫 번째, 미래 지향성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조직에 가장 부합하고 우리 조직이 처해 있는 환경,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원 등등등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자, 경영 계획은요, 의사결정 기능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가는데 계획을 세웠으면 이것을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 계획이 계획서로 끝나고 말면 이것은 경영학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경영학은 이제까지 계속 뭐라고 했죠? 실천적 학문이다. 어떠한 동태적인 행위 과정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지향성을 갖는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경영 계획의 개념에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미래 지향성. 두 번째, 의사 결정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세 가지의 주요 의미들을 포함시켜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것이 우리 교과서에서 경영 계획은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한 동태적인 행위 과정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경영 계획. 뭐 쉽게 생각하세요. 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 예, 이게 경영 계획이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네요. 아주 멀리 지나네요.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계획 완성을 했습니다. 자,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완성하기까지에 대한 타이밍, 예, 타임 렉이 걸려 있죠, 지금? 예, 간극이. 그러면 여기에서 목표 설정부터 시간까지에 대한 타이밍 사이에도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현재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순간에도 이 모든 주변 환경들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이 아주 탄력적으로 또 반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교과서에서는 씌어져 있다는 거. 자, 그런 부분을 좀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부터 경영 계획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가 되나? 5가지인가?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5가지네요. 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자, 시간. 제가 좀 전에 말했죠. 저 화살표 쭉 가는 거. 목표 설정부터 계획 완성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예.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환경이 변화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시간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계획이 그렇다고 한다면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 한 1년 뒤에 계획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그 중간에 상당히 많은 요인들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목표 설정에서 계획 수립까지 시간적 차이가 크면 클수록 불확실한 상황에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추가 보완적으로 계속 계획서에는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경영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하나의 시간 개념으로도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 경영 계획이 왜 중요한지, 자,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미래의 변화에 대한 준비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 계획은 아주 중요하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임, 시간이라는 거를 강조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좀 풀어서 써놨다는 거. 그리고 그게 좀 길어지면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불확실성도 노출될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성과를 만들고요.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항상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 기준점이라는 것도 역시 계속 변화를 하게 된다는 거. 무엇 때문에? 예, 개선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의 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변화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성과 표준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영 계획이 또 중요한 이유 두 번째, 경영 계획은요, 성과의 개선을 통해서 성과 표준을 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계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계획, 조직, 지휘, 통제, 경영의 관리 기능 4가지. 이 중에서 이제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통제 부분과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통제를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우긴 하지만 통제를 위해서 세우는데 통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우냐? 통제에 대한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계획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영 계획이 중요한 이유 세 번째입니다. 계획은 통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이 통제를 위한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경영 계획이다. 그렇게 됐을 때
통제는 용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 단계에서 이 여러 가지 측정 그리고 평가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 정량적인 팩터 그리고 정성적인 기준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한다는 거. 자, 세 번째입니다. 경영 계획이 중요한 거 세 번째 정리입니다, 지금. 자, 계획은 통제와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이 통제를 위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계획이다. 이 기준점에는 이렇게 측정이라든가 평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주 심플한 방법을 취해서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계획서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정량적 평가, 그리고 정성 평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 기법, 통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자, 네 번째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또 경영 계획이 또 왜 중요한지, 예.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서를 완성하는데요. 계획 단계에서 이렇게 성과 표준, 뭐 통제 방법 등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구성원들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 조정,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순환 개선 등을 통해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는 거. 어찌 보면 이게 이제 팀워크이고, 예, 조직의 여러 가지 힘이겠죠. 예, 그래서 경영 계획이 중요한 이유 네 번째, 구성원들의 조정과 노력 활동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자, 계획 단계부터 구성원들의 조정과 노력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직이 그만큼 코어를 잘 이룬다 하는 함축적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함축적 의미가. 그러니까 경영 계획이 또 이런 부분에서도 중요하구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미 쓰여져 있습니다. 조직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 연결의 키가 된다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은 이 경영 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얘네가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구나. 과거에는 무엇이 조금 부족했고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구나에 대한 것들이 이러한 시간 스케줄링에 의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무엇이요? 경영 계획이.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예, 경영 계획이 중요한 이유 다섯 가지. 첫 번째, 미래의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경영 계획이 중요하다. 두 번째, 성과의 개선을 통해서 성과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 세 번째, 계획과 통제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인데 통제를 위한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계획이다. 네 번째, 구성원들의 조정과 노력을 통해서 조직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어떤 게? 경영 계획이. 그리고 다섯 번째, 조직의 흐름, 시간적인 흐름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경영 계획은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경영 계획에 대해서 이제 기간이 또 나옵니다. 저 화살표 쫙 간 거,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게 이제 단기적인 계획. 죄송합니다. 이거 준비 기간이었고, 예, 경영 기간이라고 하면 그냥 단기 1년짜리 계획을 만들었다. 뭐 1년 미만이다. 그러면 단기 계획이 되고요. 예, 중기 계획이다. 그러면 뭐 2년 또는 3년 뭐 이런 계획을 만들었을 때 이제 중기 계획이 된다 하는 거. 그리고 5년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장기 계획으로 들어간다는 거.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스티브 잡스를 예를 들어 놨습니다. 예, 이 스티브 잡스가 계획을 바꾸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바꿨냐? 예. 이 IT 환경은 아주 이 환경 변화에 급변하게 움직인다. 예, 급격하게 변화를 하면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변화를 빠르게 계획에 녹여놓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시간으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스티브 잡스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경영 계획의 불확실성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또한 경영 계획. 그리고 기간에 대한 거는 계획이 기간이 1년짜리다 그러면 단기, 2, 3년짜리다 그러면 중기, 그리고 5년 이상이다 하면 뭐 장기, 뭐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경영 계획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예, 경영 계획의 유형은 전략적, 전술적, 실천적, 그리고 대응적, 그리고 목표 관리 계획 등이 있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요. 예,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디 회사를 좀 합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전술적으로 주식을 막 매입하게 되죠. 예,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야, 이거를 어느 타임에 매입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이 주식을 매입하고 우리가 지분율을 가장 높게 차지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젠가, 이런 시기적인 것을 결정하는 게 이제 실천적. 근데 이제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못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진정한 계획은요, 이러한 부분까지 다 사태를 대비해서 대응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계획을 만드는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대비하고, 그리고 대응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를 경영 계획에는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제 목표 관리 계획, 이제 가장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경영 계획의 유형에는요, 전략적, 전술적, 실천적, 대응적, 목표 관리 계획, 이렇게 5가지가 있다 하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경영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위주로 본 슬라이드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정도 하고, 예. 네, 경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케이스입니다. 준비된 자가 승리한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리턴 임파서블이라고 뉴스 제목으로 나와 있네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디가 이제 건물이 많이 붕괴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요, 2014년도 12월 5일입니다. 땅콩 리턴 사건입니다. 자, 12월 8일 날 여기 해당 관계자가 입장 표명을 합니다. 직원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뭐 어떠했다 해서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거. 자, 이 상황이 나가고 나서 SNS에 많은 사람들의 진짜 엄청난 비난이 들끓게 되죠. 이런 상황. 자, 대한항공의 사례였고요. 자, 2014년도 2월 17일입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이죠. 마우나 리조트의 붕괴 사건이 있었던 날. 자, 코롱입니다. 여기는 회장이 직접 현장에 당일 새벽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고 새벽 6시에 사과를 합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여기에 관련된 희생자에 대한 모든 보상은 회사에서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상황. 자, 2가지에 대한 상황이 지금 상당히 차이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지금 경영 계획에서 대응적 계획의 의미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경영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경영 계획에는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상황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한 정말 위기 상황, 이 위기 상황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대응적 계획을 좀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안들은요, 윤리 경영에서 다루는 분야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관리 분야에 대해서 대응적 계획을 넣기가 제일 힘든 부분이 윤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힘들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윤리 경영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매뉴얼,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 자, 이거 사태가 나고 나서 그것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 올바른 해결 방법이 제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경영 계획상에 좀 무엇인가를 좀 반영을 해 놓아야 된다는 거. 자, 항상 준비된 자만이 승리를 한다. 이런 의미로 경영 계획 그만큼 중요한데 그 안에 위기 관리 부분 포함돼야 된다. 위기 관리에는 유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경영 관리, 아주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도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칠게요.